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이 틱톡과 위챗 앱에 대한 사용 금지를 했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철회했다고 하는데요. 적국의 앱에 대한 안보 검토를 요구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새 행정명령은 단편적인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설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틱톡과 위챗,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그냥 공격이 들어갔다고 했으면, 이제 그거는 철회해주고 이제는 큰 틀로 해서 우리가 너희를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대놓고 하기에는 좀 모양새가 그러하니까 그냥 안보를 검토한다 이런 형태로 좀 돌려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정치 외교 짬밥이 가장 많은 바이든 씨가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생각보다 좀 복잡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역 래퍼 유입액이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동결했고 양적 완화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가 2% 달성할 때까지는 우리는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접종률 추이도 우리는 계속 보면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가 90.12를 기록을 했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1.5% 하이한 가운데 5월 CPI 22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앞두고 경기 심리를 이어 90선을 기준으로 좁은 폭의 등락을 시현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자, 윤찬원 의원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주 누구나 이해하고 누구나 납득하고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거래량을 이미 돌파를 했으니 이거는 뭐가 있다 없다 이것보다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 범위가 이미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다라고 홍보하고 광고해봐야 이미 그만큼 시장에 있는 규모가 이미 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엘리자베스 워런이 형편없는 암호화폐 CBDC 큰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약간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 뒤로 CBDC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네요. 그리고 포포스 이더 ETF 보유량이 187 이더가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과 그래서 187 이더를 증가한 55,272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CCID 24차 퍼블릭 체인 평가 이오스가 1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꽤 궁금해 하시는 게 왜 1위일까요? 물론 이제 민간단체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오스가 생각보다 그만큼 중국 쪽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오스가 보이지 않게 지금 기술 추적 부분이 좀 많이 공개가 안 됐어요. 해당 커뮤니티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와 그리고 생각보다 또 가격이 또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근데 가격이 또 움직여주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또 불만도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 ETF GBTC 5.6만 주, 코인베이스 주식 19만 주를 매수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위아래 부분에 있어서 잘 못할 것 같다. 차라리 선불을 하는 것보다 코리니 분들은 차라리 코인베이스 주식을 더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정말 이 시장 위험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의 하락기 때 코인베이스 주식을 더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비트가 실제로 침체기 때 비트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인베이스 주식도 같이 사는 게 낫다라고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내가 정말 잘하지 않으면 내 원금 자체가 날라가요. 존버가 안 돼요. 청산당하죠. 근데 코인베이스는 위든 아래든 둘 다 먹습니다. 거래량만 잘 나와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사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 법화 인정 12,000년 화폐 역사 중 중대 사건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눈빛만 봐도 우리 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제 이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얼마만큼 많이 사용을 해줄지 이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냥 의미만 좀 있을 뿐이지 그렇게 크게 뭐 요동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얼마만큼 해당에 있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조금 아주 조금이라도 미칠 것 같긴 해요. 왜냐? SNS에 대한 추정 부분이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당에 있는 그 여론에 대한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연히 해당에 있는 매도 부분이 훨씬 더 적어질 수도 있고요. 즉 심리에 대한 영향성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폭스뉴스 진행자 레이저아이 사진 게시 비트코인 지지를 표명했다라는 부분으로 알 수 있는 이 눈빛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 중위 가스비 1년 내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 당연히 디파이 NFT 쪽에 특히 디파이가 최근에 문제가 많이 있었죠. 거기에서도 가장 핫했던 BSC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가스 부분이 좀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좀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기관 투자자 GBTC, QBTC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크립토 콘토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GBTC, QBTC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발생했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다. 눈치 보기 들어간 거죠. 근데 지금 누가 사줬어요? 우리의 나무 누나문께서 또 계속해서 사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팬케이크 버니가 체인링크 오라클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팬케이크 버니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디파이에서 자기 혼자 디파이 부분을 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 정도를 자금을 갖고자 해서 운영하는 코인 회사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필요한 그런 조각들이 다 같이 제휴를 맺으면서 협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라클을 받으면서 팬케이크 버니에 있는 약간 문제 있었던 그 부분이 오히려 이번에 좀 보완이 되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스위스 중앙은행 12DC 국경 간 실험을 진행한다. 뭐 여기에서 프랑스 부분을 좀 보게 되면 12DC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강력하게 하고 싶어하는 쪽은 프랑스입니다. 근데 독일이 반대를 해요. 왜냐? 영국은 이미 떠나갔죠. 브렉시트 성공했고 이제 이번 이혼 합의 자금 부분만 적절하게 잘 납부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유로화의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프랑스, 독일인데 독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이 CBDC 쪽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마크롱이 이것이 하나의 또 수단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화의 정책에서 하나의 카드를 갖고 있으면 좀 더 대응하기가 좀 편하지 않겠냐? 우리 이걸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자라고 딜을 계속 던지고 있는 실정인데 잘 안 먹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스퀘어가 비트코인 H 이자로 소수자, 유색인종, 크립토의 교육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주면서 요게 괜찮네 하게 되면 스퀘어 쪽을 쓰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규 고객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을 시켜주고 있다. 왜냐?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안 쓸 게 뻔히 보이니까 조금 어렵죠. 좀 깊게 보고 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연준 비트코인 때리더니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연준 보유 ETF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발행 정권펀드에 할당이 되어져 있다. 근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많이 계속 사주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약간 웃기죠. 네.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또 연준 자체가 아니더라도 뭐 뉴욕 검찰청 연금 운용사 쪽이나 아니면 하버드 운용사나 그리고 최근에 미국 쪽에 대한 그런 움직임을 보게 되면 어떤 형태를 볼 수가 있냐면 다 비트코인에 관련된 코인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뭐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 부분에 대해서도 암호화폐 투자할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미 일반 그런 규제 기간 안에서도 그런 퇴직연금 부분을 애초부터 돌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좀 더 파이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제 겉과 속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스텔라가 유니세프와 협업을 맺는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오스 기반의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미시컬이 7,500만 달러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JP모건 비트코인 진짜 반등장이 아니다. 약세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JP모건과 청개구리 기법으로 해서 저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JP모건이 워낙 장난질을 많이 했죠. 예, 테슬라 CEO보다 훨씬 더 심하게 더 장난질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JP모건과 반대 매매가 더 잘 맞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6월 암호화폐 일정 정리와 추가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바네크 트러스트 심사 발표 6월 17일 날 있고요. 그리고 이더 런던 하드포크가 7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어 3.0 출시가 3분기 내에 있다라는 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나간 내용은 보지 않겠고 G7 정상회의가 이제 곧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연준의 FOMC가 17일 그리고 내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18일 날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CBDC 보고서 공개가 여름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체 디지털화폐 시범 운영이 12월 달에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썸 마이그레이션 앱면 분할 지원이 14일 날 바이낸스에서 있고요.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NFT 마켓플레이스 출시가 6월 24일자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업비트 온라인 컨퍼런스가 9월 1일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많으니까 중요한 거 몇 개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캐시가 테스트넷 15일날 있고요. 그리고 BSC 브릿지 출시가 15일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쭉쭉쭉 내려서 보게 되면 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SV 크레이크 재판이 6월 중에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세타 3.0이 6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카바 메인넷이 8월 달에 있네요. 그리고 퀀텀 반감기가 9월 중에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빠른 선장 앞으로 계속 오른다.
헤지펀드 CEO 마크 레즐리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했으니까 넘어가고, 요 연금 플랜, 아까 드렸던 연금 플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연금 플랜 제공업체가 투자 옵션을 암호화폐 추가했다. 근데 이게 왜 투자를 했던 배경은 2018년도 9월 달에 하버드 쪽하고 뉴욕 경찰청 그쪽에서 이 퇴직연금 기반으로 먼저 선투자를 했습니다. 아주 적은 정도로 투자를 했는데 그게 한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는. 근데 그 정도 했는데 엄청난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초였나? 2019년도 한 봄인가 여름이었나? 그때 한 번 더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엄청난 수익률을 많이 냈다. 아직도 정리를 안 했다라고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았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나와져 있는 이런 공포감에 있는 그런 퍼드 뉴스와 공포감에 있는 그런 뉴스들로 인해서 본인의 판단과 그런 결과물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이제 얻기 쉬운 정보도 있겠지만 직접 보고서를 좀 읽어보고, 그리고 해당에 있는 원본에 있는 뉴스도 몇 개씩 좀 읽어보고, 그리고 해당에 있는 그런 쪽에서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거의 숨은 의도가 무엇일까? 이렇게 좀 깊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도 맨날 보면 메인 타이틀만 보시고 막 섬뜩 놀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궁극적으로 왜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결코 다 정답일 수는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좋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쁜 이야기도 좀 들어볼 줄 알고, 그래야 자기가 실제로 투자했던 그런 방향성이 매 시간마다 이렇게 방향성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순간 투자 실패에 대한 늪이 깊이가 상당하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코인 시장 자체는 시간이 답이고요. 근데 그만큼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매번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 달에 있는 시장 자체가 매우 쌀 것이다 라는 주장은 저는 계속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중때가 가장 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6월에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저는 7월 때 좀 쉬고 8월 달에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정도에 나눠서 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 너는 그럼 긍정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라는 주장이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하반기에 상당히 위험한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하반기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벌 수 있는 시장은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하반기에 좀 어려운데, 저는 하반기에 남아져 있는 그 50%에 있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자산 자체도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건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생각을 공유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팔지 말지는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자산을 제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과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동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이런 생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때 다 팔게 되면은 뭐가 됐든 간에 2022년도 때는 다 정리를 할 겁니다. 22년도 늦어도 1월 달까지는 아마 정리가 다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1년 동안은 거의
특정 포인트에 가장 싼 시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뭐 뉴스와 정보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면서 제가 원하는 가격대가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움직이게 될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대비보다 오히려 반대로 별로 조정이 안 오고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또 그때는 좀 봐야 되겠죠. 야,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공격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상반기, 하반기 그 6개월을 맞추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1년짜리를 이걸 통짜로 맞추겠다? 그것도 힘들겠죠. 그래서 그냥 저희 계획, 내년 계획은 내년에 미리 하반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내년 계획을 좀 세우거든요, 저는. 그리고 상반기 계획 부분에 있어서 6개월 정도는 나 5개월 정도 추이를 좀 보고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세 부분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만 보고 결과론적으로 야, 내년 거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제가 돈이 제일 많이 있으면 제 맘대로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좀 시간적 낭비이기 때문에 좀 다른 쪽 관점으로 좀 물어봐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 자산 운용사에서 쟁글과 함께 해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장경필 애널리스트가 쓰셨는데 이것도 주말을 통해 가지고 26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내용이 좀 읽어보고 괜찮으면 따로 빼가지고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저의 생각을 좀 담겨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용 읽어봤는데 아직 읽어보진 않았어요. 읽어보면 좀 괜찮으면 따로 빼서 영상을 만들고, 별로 없다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요거는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6월달 상당히 힘든 시점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생각보다 기대 수익률은 높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갈 겁니다. 아무튼 마음이 좀 싱숭생숭 하실 것 같은데, 이때는 싱숭생숭할 때 어떻게 하냐,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든 비트를 사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좀 하시고, 웬만하면 하락기가 좀 커질 것 같으면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시면서 나머지 있는 돈을 50%는 평단을 낮춘 데 쓰시는 형태로, 그리고 웬만하면 잡트보단 메이저 위주로 좀 해서 하반기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영상 이 정도까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